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표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가업명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 가업명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가업명제를 또 뭐 분리하는 과정과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명제는 참 또는 거짓 값을 배중률에 의해서 갖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는 가업명제를 살펴보면서 가업명제의 진리표도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좀 여러분들 뭐 어려웠었죠. 상식에 좀 어긋나는 대목들이 있어서요. 나머지 것들의 진리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P라든지 P 또는 Q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명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봤을 때 P 값이 참, 그리고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P라고 하는 명제가 참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not P라고 하면 이것은 거짓값을 갖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죠. P라고 하는 명제가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not P라고 하는 것의 진리값은 당연히 참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하나 볼게요. P와 Q 두 개의 명제를 설정했을 때는 이거는 경우의 수가 모두 4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죠. 둘 다 참이거나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이거나 하나는 거짓, 하나는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거나 이렇게 4가지 정황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P와 P and Q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nd를 그리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복합 명제라고 해서 명제가 2개가 있죠. P라는 명제, Q라는 명제를 and로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연결해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잖아요. 그때 요 복합 명제에 대한 것도 역시 그 나름대로의 참값과 거짓값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 and랑 관련해서요. 요 an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얘기할 때 그리고라고 얘기해서 그냥 뭐 P and Q 이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그것이 그리고든 그러나든 간에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앞의 명제와 뒤의 명제를 병렬적으로 연결해 줘서 2가지 정보를 준다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그러나가 의미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뭐 순접이냐 역접이냐 이야기를 하지만, 논리학에서는 이 and로 연결된 것은 더하기의 개념으로서 P 더하기 Q 이런 개념이에요. 2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연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든 그러나든 마찬가지 논리식을 쓴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지셔야 될 게, 둘 다 참일 경우에만 여기는 참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거짓이어도 이 전체의 P and Q라고 하는 P and Q라고 하는 이 진리값은 모두 거짓값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어서 다른 정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and가 아니라 or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뭐 이렇게도 뭐 쓸 수 있지만, or 뭐 영문으로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P이거나 Q.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할 것이다. 또는 나는
행정고시에 나는 뭐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OR을 가지고 연결한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복합 명제이죠. 이 네 가지의 경우의 수에 각각 어떤 진리값을 이 전체의 복합 명제가 가지게 되느냐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보통 뭐 이런 말,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한번 해보죠. 나는 오늘 저녁에 냉면이나 비빔밥을 먹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냉면을 먹을 수도 있고 비빔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또 둘 다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결국에 냉면을 먹었어요. 비빔밥은 안 먹었어요. 냉면만 먹었어요. 그러면 냉면 또는 비빔밥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됩니까? 거짓이 됩니까? 뭐 둘 중 하나라도 먹었으니까 참이 되는 거죠. 뭐 냉면을 안 먹고 비빔밥을 먹었을 경우도 참이 되겠죠. 근데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둘 다 먹었다 하더라도 참이 되겠죠. 냉면 아니면 비빔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둘 다 먹었어? 그러면 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거짓이 되냐면 둘 다 안 먹고 전혀 다른 뭐 갈비탕을 먹었다라고 할 때는 이걸 안 먹고 갈비탕만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진술은 거짓말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경우는 둘 다 거짓말일 때만 거짓값을 갖고요. 나머지 경우는 하나라도 참이 있거나 둘 다 참이거나 뭐 그럴 등등 그러할 때 다 참값을 갖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선언표라고 하죠. 보통의 경우에 수험생들은 둘 다 참인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간과하고 문제를 풀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별거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이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 시간에 가원명제의 경우의 진리값을 정원명제와 가원명제를 설명하다 보니까 가원명제 진리값을 지난 시간에 먼저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가원명제를 한 번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지만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행복하더라. 그러면 이 말은 참말이구나가 될 것이고요. 행정고시에 합격했는데 결과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기결이 되면 이 말은 지금 뻥이 된 거죠. 뻥. P라면 Q라고 하는 게 거짓말하고 있는 셈이 된 거죠. 행정고시 합격했는데 불행해졌으니까 그럼 거짓말이네. 이 경우는 거짓말을 갖는다는 거. 근데 행정고시에 실제로 합격을 안 했어요. 합격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합격 안 했대. P라면 Q라고 했는데 not P래, not P. 그러면 전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가정이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 경우는 후건이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 전체의 가원명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 참값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이 가원명제와 이 선언명제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진행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한번 지워보고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P를 not P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참인 P가 참일 때는 not P는 거짓말이 되고요. 그리고 P가 참일 때 not P 역시 거짓말, 나머지 거짓일 때는 not P는 참 값을 갖게 되죠. Q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T, F, T, F를 그대로 제가 옮겨 적어봤어요. TF, T, F 이렇게 여기는 그대로 옮겨 적어봤어요. 네. 그럼 이제 왼쪽 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옮겨서 적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구도에서 이 전체의 진리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오화로 연결되는 건 뭐죠? 예, 이 양쪽 다 거짓말일 때만 거짓값을 가지니까 예, 양쪽 다 거짓말일 때만 거짓값을 갖고요. 나머지 경우는 예, 참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니까 요 전체 복합명제의 진리값하고 요 가압명제 요 전체의 진리값을 비교해보니까 똑같다 이거예요. 예. 똑같죠, 값이. 그래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동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값이 모든 경우에서 똑같이 나오면은 그 두 개의 그 명제는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치 그런 것이죠. 예.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2랑 결과가 똑같잖아요. 예. 1 더하기 3도 4고 2 더하기 2도 4잖아요. 두 개 같다라고 우리가 이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 더하기 3 이퀄 4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가 같다는 거예요? 예. 형태는 좀 다른데 1 더하기 3하고 4는 형태는 다른데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것도 뭐 모양은 다르잖아요. 모양은 다른데 같다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이 된 거죠? 예. 모든 P와 Q의 모든 경우의 수 4가지에서 진리값이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치,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논리식을 가지고 P와 Q의 진리값의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이제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증명이 된 건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가 된 건 아니죠. 한번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P라면 Q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P가 만약 참인 경우에는 P가 참인 경우에는 Q가 도출이 되죠. P면 Q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P가 참이 아니라고 하면 Q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쵸? 예. P가 아닌 경우, 참인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이게 원래 P라고, 그냥 P라고 하면 Q일 때만 참이지, 만약에 Q가 아닐 때는 이건 거짓말이 되거든요. 예. 그쵸? 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 P라면 Q라고 하는 이 가압명제는 P가 거짓값을 가질 때는 무조건 참이 되고 또는 어떤 경우죠? P가 참일 경우에는 Q가 나와야지 이 명제가 복합명제가 참이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 아니면 두 번째 경우다. 그래서 이렇게 Q 또는 not P 또는 not P 또는 Q 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가압명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방식으로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학의 약속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타난 지금 식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까닭은 이것이 시험 문제에 매우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듣고 약간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한번 다시 리플레이를 해서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거는 요것을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적어드리죠. P라면 Q라고 하는 가압명제하고 똑같은 것은 바로 not P이거나 Q이다.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러한 가압명제를 보면은 이렇게 선언명제로 오화가 들어가는 형태로 바꿔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역으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바꿔 적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말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까 행정고시 합격하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압명제 이렇게 적용해 보면 나는 행정고시 합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행복하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고시 합격하면 행복할 거라고 한 그 명제하고 합격했다. 그러니까 합격하지 않았다 또는 행복하다. 그런 그 명제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거 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수학처럼 우리가 논리학을 엄밀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어떤 약속하에서 진행된 논리학에서는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유자주로 바꾼다라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P 또는 Q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원명제의 꼴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죠. 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나 P 또는 Q.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뭐 이 낫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공식에 맞춰보자면 이렇게 P 또는 Q 이런 식으로 이제 이퀄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대우명제도 배웠기 때문에 대우명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권과 후권을 바꿔가지고 낫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또 요걸 가지고 또 만들어내면 이게 또 마찬가지죠. Q, 낫, 이거를 부정한 거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P에서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랑 이거랑 순서 바꿔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논리 퀴즈 문제라든지 그런 퍼즐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낼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선언 명제가 보이면요, 이런 화살표가 나타난 걸 좀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야지 대우 명제도 또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짜맞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테크닉적으로 볼 때에도 시험장에서 어떤 선언 명제를 보면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가원 명제 형태로 한번 바꿔보고 다시 대우 명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별로 제가 설명하고도 하는 생각인데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요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또 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확인해 줄 것은 가원명제의 분리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지우기를 지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각각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죠. 사법고시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자주 드는 예로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행복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충분 조건 자체가요, AND로 되어 있으니까 사법고시랑 행정고시를 둘 다 합격하는 그 경우에, 둘 다 합격한 경우에 R에 도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만 가지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면 행복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행복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충분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이죠. 앞에 있는 정권은 둘 다 합격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합격한 경우에는 당연히 R로 연결이 되겠지만 하나만 가지고는 R로 연결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확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는 확정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식을 계속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확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언, 오화가 붙어서 사시에 합격하거나 행시에 합격하면 행복하다라고 한다면 이 정권 자체가, 충분 조건 자체가 두 시험 중 하나만 합격한 경우에도 R로 연결되게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시나 행시에 합격하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 그 사람은 사시에 합격했어? 그러면 행복이야. 확실한 겁니다. 또 행시에 합격했어? 행복할 거야. 둘 다 합격하면 어때요? 당연히 R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R로 연결이 되면 된 것이지 뭐 P만 충족이 됐거나 Q만 충족이
됐거나 또는 P랑 Q가 둘 다 충족이 됐다고 또는 P랑 Q 둘 다 충족이 됐다고 해서 뭐 R로 행복의 그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둘 다 합격하면 더 좋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논리식에서는 하나만 합격하든 둘 다 합격하든 R로 도달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 실제 시험장에서 보면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쪼개고 뭐 대우 명제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행시에 합격하면 부와 명예가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격했다고 쳐봐요. 합격했어요. 그러면 Q, 부도 보장되고 명예도 보장되는 것이죠. 합격하면 이것도 따라와 저것도 따라와 저것도 따라와 여러분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합격만 해. 여러분 합격하면은 뭣도 따라와 뭣도 따라와 뭣도 따라와 막 열심히 부모님들 하시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충족이 되고 이것도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헛갈려하고 시험 문제 풀 때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쪼개고 막 진행하다 보면 틀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외워둬야 될 것은 뭐 이 경우랑 이 경우죠. 정권에서 P 또는 Q라면 R이라고 할 때는 P만 충족해도 R로 가고 Q만 충족해도 R로 가는 거죠. P면 Q 이고 R이라고 하면 Q도 충족되고 R도 충족이 되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부 또는 명예가 주어진다? 이러면 합격하면 부가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 있나요? 부 또는 명예가 주어진다고 했지 부가 분명히 주어진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하지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합격하면 명예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명예 딱 주어집니까? 모르죠. 부 또는 명예가 주어진다고 했지 명예가 주어진다고 확정된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쪼개질 수 있는 거를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가업 명제의 분리에 대해서 복합 명제니까 분리해 본 거예요. 학습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진리표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가업 명제와 선언 명제, 오화가 붙은 선언 명제와 가업 명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가업 명제를 이런 경우에 분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저하고는 논리학의 첫 번째 중요한 챕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가 가업 명제가 뭔지 정업 명제가 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또 풀어 나가질 수, 어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좀 더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